짜잔. 첫 진료 기분이 어때요? 너무 후딱후딱해요. 정신없었지? 정신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막 말도 빠.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0월 달에 결혼을 하고 임신한 지 24주차 되는 와이프를 두고 있는 가장 유아울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임신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조금씩이라도 영상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22주차에 처음으로 분만할 병원에 방문을 해봤고, 지난달 중순에는 태교 여행도 셉으로 다녀왔습니다. 먹을만해? 태교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 진정한 태교는 집에서 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어쨌든 태교 여행을 다음번에 하고, 오늘은 22주차에 출산 예전 병원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임신을 하고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질문을 하면 답변도 잘해주시고, 진짜 정말 화기애애한 정말 좋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출산할 병원은 다른 과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모르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금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큰 병원이야. 큰 병원. 이 작은 병원 오더랑 좀 느낌이 긴장감이 다르다. 약간 뭔가 더 정밀 검사 받는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권에 살고 있어서 창원에 제법 큰 병원으로 출산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병원이다 보니까 예약도 해야 되고,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에 저희 같은 쪼렙 부모들은 압도당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했고 아침 9시 타임으로 예약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원이 대기로 굉장히 악명이 길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제일 첫 타임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9시에 예약을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8시 45분쯤 됐나? 그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나갔거든요. 저희는 무슨 담당일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앉아서 대기하라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한 9시가 다 돼가서 여기가 아니라고 옆 블록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옮겼어요. 이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희는 분명히 안내를 받을 때는 거기서 대기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아니라 가지고 의도치 않게 순번이 좀 뒤로 밀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초음파 선생님이 초음파를 봐주시고 나중에 담당인께서 봐주시는 건데, 애기 초음파 보는 것도 막 3번째, 4번째로 순서가 쭉 밀려있더라고요. 거기까지야 저희가 병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 와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근데 초음파 들어가서는 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네 병원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첫 번째로 초음파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진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욱할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와이프가 진료 보기 전에 소변을 보고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소변이 찼나 봐요. 근데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방광이 차 있으면은 검사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랬더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변이 좀 차 있으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니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안 가면 어떡하냐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다닥 쏴대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그 젤 발라놓지 않습니까? 초음파하기 위한 젤. 그 수건을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그대로 그냥 화장실을 갔다 오라고 약간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상태로 엉거주춤 있길래 제가 천천히 하라고, 당황하면 괜히 넘어지고 하니까 그거 젤 다 닦고 옷 제대로 입고 천천히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안 그래도 큰 병원에 처음 와가지고 약간 얼타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그 선생님의 인상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좀 불친절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소소하게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화술을 구사하시더라고요. 아이 머리가 항상 이쪽으로만 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쭤봤는데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시면서 아이가 머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쪽으로만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병원의 첫인상이 굉장히 저는 썩 좋지만은 않았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우연찮게 제 머리 해주시는 헤어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분만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딱 1년 전쯤에. 근데 그 초음파 봐주시는 분이 불친절을 하기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삐딱이 선생님? 이런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말투나 이런 게 좀 삐딱하시더라고요. 저도 몇몇 포인트가 약간 선 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표정이 좀 굳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본인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말투가 좀 그렇다, 화낸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본인도 찔렸는지 그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초음파를 찍을 때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대요. 아기들이 손을 요러고 있거나 주먹을 요러고 있는 경우. 그럴 수 있죠. 아기들이 제일 편한 자세가 거기면 얼굴이 안 보일 수 있죠. 부모된 입장으로서
초음파 그리고 3D로 아이 얼굴을 미리 보면 좋겠지만 못 볼 수도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네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기도 들었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을 하기를 부모들이 아기 얼굴을 확인을 못하니까 괜히 자신의 행동을 트집을 잡아서 공짜로 재검을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클레임을 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불친절했습니다. 괜히 그분은 스스로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공짜로 촬영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트집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고 제 3자를 통해서 들어봐도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봐주실 건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맡은 바 소임은 다 해주시는데 그 화법이 조금 거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1차로 초음파 검사에서 한번 띵 하고 그런 다음 선생님이랑 진료를 보는데 처음에 이렇게 문진표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랑 유튜브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영양제들을 쭉 시기별로 맞춰가지고 와이프한테 주고 있었거든요. 뭐 특정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초과로 먹이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부분 함량 같은 거 다 계산해가지고 좀 적절하게 먹이고 있었어요. 그 전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다 했었고 아이도 잘 크고 있었었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영양제를 어떤 함량으로 어떤 식으로 먹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먹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먹이면 안 된다고, 본인이 처방전을 지어줄 테니까 이 약 먹이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을 하나 받아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아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중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받아준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건데 거기에 반기를 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어주는 대로 받아왔거든요. 뭐 영양제가 그렇다고 치지만 좀 굉장히 의아했던 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또 물어본 결과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지 말라는 건 그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오메가3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옛날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선은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처방전을 받아오고 오메가3도 끊기는 끊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뭐라 해야 되지? 물론 그 약이 정말 좋은 거라서 추천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을 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다른 예비 부모들이나 아니면 현재 아이를 낳으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약팔이 과정이 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쪼렛 부부에게 처음으로 큰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인상은 와, 이거 별로 안 친절한데? 빨리빨리 환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네 의원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도 한번 더블 체크해보고 저희는 그랬었어요.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첫 아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의사로부터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받는 그 이미지가 너무 상대적으로 좀 거칠었어요. 큰 병원이. 큰 병원이라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는 되긴 되지만 첫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모 입장으로는 조금 그랬어요 뭐. 어쨌든 다음 주에 또 금요일날 예약을 해놨고 이제 임당 검사하러 가거든요. 그때도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쪼렛 과정이 말렙 과정이 되는 것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